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다. 해가 막 넘어가던 무렵 나는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마을 어귀로 향하고 있었다.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다. 분명 여름 끝자락이었는데 등 뒤로 스치는 바람이 살갗을 긁듯 차가웠다. 그때였다. 돌다리 아래 먼지에 반쯤 덮인 꽃인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고운 분홍빛, 코끝이 살짝 들린 누가 봐도 새 것처럼 보이는 신이었다. 이상했다. 이 길로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이런 꽃신을 신을 만한 처녀는 근처에 살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주인 잃은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이 머리를 스쳤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사각, 돌다리 아래에서 마치 누군가 발을 끌며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흠칫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꽃신을 보았을 때 아까보다 조금 더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결국 꽃신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바람이 문틈을 두드렸다. 탁탁. 누가 손등으로 문을 치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마루 아래에서 사각사각. 분명히 꽃신 밑창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쥐다 쥐소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다. 다음 날부터 마을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우물가에서 한 노파가 나를 붙잡고 말했다. 자네, 어젯밤에 밖에 나왔나? 아니라고 하자 노파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꽃신 씨는 처녀가 자네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네.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꽃신은 분명히 장독대 옆에 두었는데 마루 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신 안쪽엔 흙도 먼지도 없었다. 마치 방금 누군가 신었다 벗어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어두운 숲길이었다. 앞에서 누군가 걷고 있었다. 꽃신, 분홍빛 꽃신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앞서 걸어갔다. 거기 누구시오?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가 멈춰섰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실처럼 얇은 선만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이 벌어지며 말했다.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날 이후 마을에서 사람이 하나둘 사라졌다. 우물가에서, 숲길에서, 밤중에 공통점이 있었다. 사라지기 전날 모두 꽃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꽃신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이걸 왜 집에 들였어?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이건 혼례도 못 치르고 이름도 불리지 못한 채 길에서 죽은 처녀의 신이야. 이 신을 주운 사람은 대신 이름을 불러줘야 해. 나는 물었다. 안 부르면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 처녀가 자기 발로 찾아오지. 그날 밤 나는 꽃신을 들고 다시 돌다리로 향했다. 바람이 멎어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꽃신을 내려놓는 순간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바로 귀 옆에서. 왜? 돌려줘요. 나는 뒤돌아보지 못했다. 대신 무당이 알려준 대로 땅에 이름을 적었다. 그러자 사각, 꽃신이 천천히 돌다리 아래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라졌던 사람들 중 돌아온 이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그 돌다리 아래에서 사각사각 꽃신 끄는 소리가 난다. 혹시 길에서 주인 없는 꽃신을 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절대 이름을 묻지 말 것. 그 신은 아직도 자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뒤에서도 사각